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3월 3일, 오늘도 한번 이 해외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어떤 걸 참고해보면 좋을지 하나씩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이 되던 이슈였죠. 파월 페드 의장이 이달 중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0.5bp 금리 인상, 그러니까 빅스텝 진행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신중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근거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자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2%로 훨씬 웃돌고 있고, 고용시장도 상당히 강한 상황이며, 인플레이션은 취약계층에 상당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무조건 진행돼야 된다라는 걸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향후 이제 속도 조절은 데이터를 주시하겠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속도가 조금 조절이 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다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증시들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DP 전미 이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 대비 47만 5천 명을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40만 명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이 ADP가 그 뒤에 나올 공식적인 고용 보고서와 비교를 하면은 약간의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완전 고용까지 이제 계속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났을 때 금리 인상을 망설임 없이 진행을 할 수도 있기에 요 고용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지만은 않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어제 뉴스들을 한 줄로 분석을 해보자면 좋게 나왔다. 되게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파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더욱더 많은 증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유가는 110.6달러, WTI 기준입니다. 6.95% 상승 마감하였고요. 자, 채권 가격은 하락이고 달러는 혼조에 금 하락했는데 이 원유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을 기업들이 분명히 크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들을 우선적으로 하나씩 보면요.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는 연준 완화 정책, 신속한 제거 적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시카고 여는 총재는 3월 인상은 지지한다. 인플레이션 하락 않으면 통화 정책이 가속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과는 조금 의견이 다르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건 참고는 하되, 집중을 해야 되는 건 파월 의장의 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의 핵심은 경제활동 완만하고 보통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기에 이 나온 내용들 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의 불꽃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밀 선물의 가격이 이틀 연속 상한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밀 선물뿐만 아니라 다른 뭐 대두나 옥수수나 이런 쪽의 곡물 가격 역시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료 가격이 한국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육류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대체제를 찾는 움직임 역시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요거까지 한번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유엔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이 141대 5로 지금 다 달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뭐 기립박수가 터졌다라고 하는데 요건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다시 침공 일주일째 히르키우 집중공격 러시아 지금 뭐 아군이 500명 정도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쟁이 더욱더 지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려는 움직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빠르게 협상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4월 이후까지도 이러한 사태가 길어지면요. 야, 이게 올해 한 해 곡물 가격은 진짜 변동성이 미쳐 날뛰겠는데요. 생산량이 모자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이슈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선물 시장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겹치면서 유로존의 2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전년 대비 예비치이긴 하지만 5.8%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는 뭐 잘 사는 서유럽 쪽뿐만 아니라 유로존이라는 게 못 사는 좀 동유럽 쪽, 중유럽 쪽 여기도 이제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급등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못 버티는 나라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떤 식의 전개가 나올지는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2일 이 스위프트에서 EU 제재에 따라서 러시아 은행들의 결제망이 차단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일단 이 러시아 쪽에 파동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와 빠른 협상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규제를 그렇게 빠르게 좀 풀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든다 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외환을 워낙 많이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러시아 쪽의 시장의 안정은 물론 반등은 모르겠는데 안정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뭐 러시아 증시 쪽 투자하신다는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외환 쪽에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러시아 쪽 잘 몰라갖고 이건 그냥 참고 한번 해보셔라 라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시장에 있는 내용들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요 내용들은 텔레그램, 텔레그램의 장 시작 전에 우선적으로 같이 한번 보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과 해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뭐 수급 분석부터 시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제 채널 커뮤니티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진짜 말 그대로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이고요. 결코 리딩을 하기 위한 채널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감안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괜찮은 내용들, 괜찮은 퀄리티의 내용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족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BNC, 어째 좀 더 올라가나 싶더니 오늘 또 빠졌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한 번씩 고민하면서 지켜보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조금 더 볼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온 내용들부터 보자면 이게 아마 오늘 떨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영업이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 일단 이 한국 BNC가 이전에 어떤 걸 주력을 했던 회사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1세대 필러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했죠. 물론 미용에 대한 수요가 이 심리가 완전 줄어든 건 아니겠지만 이전에 마스크를 벗고 다녔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확실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보통 사람들 일반 병원들도 예전과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안 가잖아요. 피부과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러의 사용량은 이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한 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 뭐 백신 패스트도 임시 중단이 되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차근차근 발걸음을 막 앞당겨 가는 것도 체크가 되고
여러 가지 의료 기기들이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들고 있기 때문에 필러의 사용량은 다시금 올해부터 증가할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번에 적자가 나온 요 실적이 다시금 반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트로퀴논을 저게 만약에 진짜로 상용화되면요.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까지도 만들어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겁니다. 필러 수익은 신경을 안 쓸 정도로요. 그러니 지금은 그냥 요거는 일시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우리 그냥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국 BNC 오는 4월 안트로퀴논을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할 예정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선 안 나온 내용이 이 3월 말이랑 4월 초에 골든 바이오텍에서 이 안트로퀴논에 대한 임상의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가 좋으면 신청하는 거죠. 안 좋으면 마는 거고. 아니, 이 일정을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BNC의 차트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수급부터 볼게요. 자, 어제 이거 윗골이 달려가지고 많은 분들께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 외국인 이 아래쪽에서 매수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 털고 나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어제도 외국인은 샀어요. 그 이야기는 요 저점 부근에서 차근차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힘이 모여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건데 오늘 일시적으로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걱정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포기해서 쓰겠나요? 개인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일단은 오늘 마이너스지만 요게 계속 마이너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지켜봐도 된다라고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차트를 본다면 우선적으로는 지지라인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주봉을 봤을 땐 60주선 여기 이번에도 맞고 떨어졌죠. 여기가 이제 한동안 저항이 될 것이다라는 건 알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는 월봉상의 20개월선이 지지라인으로서의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상으로는 14,55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연봉을 보았을 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럼 월봉상의 지지라인 14,550원. 여기서 조금 더 아래에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걸 1순위로 이전 저점 여기를 이제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음봉 있죠. 요 안에서 이렇게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굳이 뭐 팔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아래에 월봉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지라인으로는 얼핏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겹쳐있는 라인이 있다라는 거 이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부분을 이탈했을 때에는 진짜 아래 뭐 없습니다. 비중 조절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이제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 21선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과거 이 차트의 패턴을 봤을 때 21선을 돌파해주면 21선 기준의 볼린저 상단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근데 만약에 현 상황에서 21선 볼린저 상단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 빠르게 보여주게 된다면 61선도 돌파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종목 쌍바닥 이후에 한 분기 추세 라인인 61선을 돌파해주면 여기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121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종목의 특징 하나 더 121선을 터치하면은 다음날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양봉 하나 더 나오는 거 생각하면서 터치한 다음날까지 홀딩을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다? 가장 두터운 매물대거든요. 여기를 아래 깔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지라인 두터운 거 아래 깔았겠다. 쭉쭉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희망의 물을 이빠이 돌려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기준으로 전략을 짜본다면 되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음봉 안에서 움직인다면
굳이 뭐 팔 필요 있나? 홀딩하면서 지켜보고 21선 돌파하면 1차적으로는 내려와가지고 61선 돌파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볼린저 상단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한다면 21선을 좀 집중적으로 지켜보시면 된다. 이렇게까지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서 여기 한국 BNC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한국 BNC에 대해서 요건 좀 참고할 만하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황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공부방이나 아니면 멤버십 역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